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텐데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이런 사태가 온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오늘까지는 예산안을 합의하겠다면서 각오를 다졌는데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산이 처리되질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쟁점을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대통령실과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주택과 경찰국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고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협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까지 맞물린 상황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이 두 사안을 엮지 말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는 8, 9일을 목표로 탄핵 소추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본회의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 조혜진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각각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각종 법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연구화와 적용품목 확대는 국토교통위원회 쟁점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또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하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이 야권 주도로 법안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갈수록 더 독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왜 민노총에 하청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하려고 그럽니까? 반민주적으로 퇴장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저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 의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시간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말고 대통령한테 똑바로 알아가세요. 어떻게 불법을 갖다 법으로 모아 하자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지. 국회법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저희들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 3대 기본 원칙에 입각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들도 매듭 짓겠습니다. 여야가 과연 이번 한 주 사이에 예산안과 쟁점 법안까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서울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안보라인의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에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또 협상가로서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려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난폭한 처사다 이러면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고요.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 주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이 날뛸 게 뻔합니다. 여야는 오늘 이틀째 쟁점 예산에 대한 협의를 이어갑니다. 오늘까지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